오늘은 국내 리츠 월배당 ETF에 투자해도 괜찮을지 과거 성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투자한다면 어떤 ETF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리츠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 몇 가지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혹시나 리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조금씩 스킵하시면서 간략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리츠의 정의를 보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 등의 투자 및 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 투자기구인 주식회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투자자는 리츠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받고 리츠는 부동산에 투자하여 임대료와 개발이익 등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에게는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간접 투자 기회가 제공되고 좀 더 넓게 생각해 본다면 부동산 산업 또는 건설 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츠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며 위탁관리 및 기업 구조조정 리츠의 경우 말 그대로 자산관리회사와 따로 계약하여 위탁 운용을 하는 방식이고 자기관리 리츠의 경우 운용 인력을 직접 고용하여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리츠는 기본적으로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며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자기관리 리츠의 경우 50% 이상의 금액을 배당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해당 조건들을 초과하여 배당금을 더 많이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조건들로 인해 리츠 주식들에 투자하면 보통 많은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국내 리츠는 2001년 4월 7일에 처음으로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해당 자료와 같이 꾸준히 제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리츠 제도는 미국에서 1960년 최초로 도입하였고 이후 많은 국가들이 해당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024년 6월 말 기준 미국에서는 리츠 주식들이 1,800조 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2024년 12월 말 기준 국내 운용 리츠 개수는 총 400개이며 이 중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종목은 24개입니다. 그리고 상장 리츠들의 시가총액 합은 대략 8조 원, 운용자산은 23조 원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상장 리츠 주식들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ETF로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와 코덱스 한국부동산 리츠 인프라가 있습니다. 타이거 ETF는 FN가이드 리츠 부동산 인프라 지수를 기초지수로 추정하며 최근 1개월 동안의 시가총액 조건과 거래대금 조건을 충족하는 리츠 인프라 주식 중 배당 수익률 상위 30 종목을 포함합니다. 다음으로 코덱스 ETF는 한국거래소에서 나온 기초지수를 추정하며 비슷하게 최근 3개월 동안의 시가총액 조건과 거래대금 조건을 충족하는 리츠 인프라 주식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해당 두 ETF는 시가총액이 클수록 비중을 크게 가져가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사용하며 한 종목당 비중 상한은 타이거 ETF가 17%, 코덱스 ETF가 25%입니다. 그리고 구성 종목 정기 변경의 경우는 두 ETF 모두 매년 6월과 12월에 진행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된 종목을 보면 우선 상위 종목은 거의 비슷하지만 하위 몇몇 종목들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본 시가총액 조건과 기타 세부 조건들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 같고 비중 상한에서도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두 ETF의 상위 종목들을 보면 맥쿼리 인프라가 포함된 비중에서 매우 큰 차이가 나며 이에 따라 다른 종목들의 비중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이거 ETF의 경우 총 15개 종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코덱스 ETF의 경우 총 17개 종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배금 재투자가 모두 반영된 수정기준가를 기반으로 하는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1개월, 6개월 수익률에서는 거의 비슷한 성과를 냈습니다. 나머지 구간에서의 성과는 코덱스 ETF가 작년 3월에 상장하였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고 미국 리츠 ETF인 VNQ와도 비교를 진행해보면 두 국내 리츠 ETF의 성과는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하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익률 지표만 본다면 국내 리츠 ETF의 투자 매력은 매우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기본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주가는 두 ETF 모두 4,000원대에 형성되어 있으며 시가총액과 거래량은 충분합니다. 상장일은 타이거 리츠 ETF가 2019년 7월 19일이고 코덱스 리츠 ETF가 2024년 3월 5일에 상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수수료는
각각 0.16%, 0.15%로 매우 저렴한 편이고 큰 차이가 나지는 않으며 분배율은 코덱스 ETF가 1% 더 높은 9.1%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분배금은 매달 지급하는 월배당 방식을 취하며 타이거 ETF는 매달 초에 지급해주고 있고 코덱스 ETF는 매달 중순에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미국 리츠 ETF인 VNQ의 경우는 수익률 자체는 높았지만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종목이고 분배율 자체도 4% 정도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 창출 측면에서는 국내 리츠 월배당 ETF가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만약 리츠 투자처를 찾고 계시다면 현금 흐름 창출 측면에서 국내 리츠 월배당 ETF의 투자 메리트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고 국내 리츠 월배당 ETF 중에서는 코덱스 ETF의 분배율이 더 높고 일정하다는 점에서 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장 이후 운용 기간이 짧은 만큼 제대로 된 비교라고 보긴 어렵고 향후 데이터가 좀 더 쌓인 뒤 수익률을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분배율이 4%, 5% 정도라면 미국 리츠 ETF나 기타 해외 리츠 ETF가 유리할 수 있겠지만 현재 분배율 수준은 코덱스 ETF 기준 9.1%에 달하기 때문에 충분히 국내 리츠 월배당 ETF를 고려해봐도 좋은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리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국내 리츠 월배당 ETF들의 과거 성과를 분석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투자한다면 어떤 ETF를 선택하면 좋을지도 알아봤는데요. 사실 리츠 종목 역시 다른 주식들과 동일하게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는 종목이 있을 것이고 정말 최악의 성과를 내고 있는 종목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한 종목 한 종목 모두 분석해서 투자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꾸준히 분석하고 점검해 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리츠 ETF로 한 번에 투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국내 리츠 종목들의 경우 최근 주가가 많이 하락하여 분배율 자체도 굉장히 높아진 만큼 배당 투자 관점에서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투자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는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